오늘도 해보는 고민 상담실 4회차 바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애인과의 관계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구애인과 저는 약 140일 정도 교제를 했었고 중간중간에 여러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을 반복했어요. 한 2주 3주 전쯤에 애인과의 연락 문제로 애인이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며 헤어졌고, 저와 헤어지고 일주일도 안 지나서 썸 타는 사람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만 더 좋아하고 저만 더 사랑한 걸 알고 난 뒤에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그분과 구애인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금방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제가 이렇게 힘든지 제 스스로가 너무 밉고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해결 방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연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애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사귀었던 기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당연히 사랑했던 사이니까 가끔 생각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아니야. 물론 이 글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계속 안 잊혀져. 그래서 내가 얘한테 가라 그래. 그럼 갈 수 있어요? 구애인한테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어? 선택권은 없어요. 어차피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없지. 지금 이미 썸 타는 사람이 생겼다며 그렇게 헤어지자마자 바로 며칠도 안 내서 생기는 거였으면은 이미 사귀고 있는 와중에 연락을 했었을 거야. 아주 개같은 경우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좀 되게 생각 많이 나고 괴로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거 못 이겨서 다시 저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본인 인생이 더 날아가요. 계속 고통받겠지. 정신 차리십시오. 더 좋은 사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생각하는 장래희망이 달라서 걱정이에요.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입니다. 모든 과목이 1등급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못 본 점수가 98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1인데 이미 고3 공부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부모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직업이 판사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결사반대를 하고 계세요. 더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그런 길로 가려는 거냐고 꾸짖기만 하십니다. 저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만 하고 계세요.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놔도 부모님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 나는 너처럼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못 간다고 짜증만 냅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왜 공부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소방관이 되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아예 들은 채도 안 하시나? 부모님 심정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소방관이 엄청 위험한 직업이잖아. 소방관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험은 확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 이거죠. 부모가 자식이 위험한 일을 하겠다는데 선뜻 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한들 이거는 절대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건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방관 하셔야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그 목표가 상실이 돼버리니까 왜 공부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며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그게 내 삶이라고 할 수 있지. 무엇보다 소방관은 위험하지만 사회에서 굉장히 떳떳한 직업이죠.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아주 훌륭한 직업이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직업인데 그거를 본인이 한다면 더 뿌듯하겠죠. 일단은 계속 꼭 참으면서 스펙을 쌓으세요. 체력도 길러야 되는 거 알죠? 공부만 잘한다고 소방관 될 수는 없는 거 본인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정말 성인이 돼서 딱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때는 아무도 못 막아. 여차하면 독립할 준비까지 다 해놔요. 가끔씩 부모님이 그런 걸로 협박할 때도 있어.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겠다. 근데 거기에서 확실히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싶다면 스스로 독립을 해야 돼요. 물론 설득이 돼서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지지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쩌나 경제적으로까지 확실하게 독립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걷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미워하진 마시고요,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결론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냥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길을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지만 이렇게 계속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항상 제 자신도 느끼는 건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뭘 도전하려고 해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하려고 해요. 특히 학교나 학원에서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기만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소극적인 걸 보니 제 자신도 답답하네요. 플레임님 방송을 보면 항상 자신감이 넘쳐 보이던데 혹시 자신감을 기르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자신감을 기르는 특별한 방법이라, 저는 자신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도 남들 앞에 서면 막 손 바들바들 떨리고 입이 막 굳어요. 그래도 부딪히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감이 항상 뿜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돼요. 사람들 앞에 자주 서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맨 처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보다 긴장을 훨씬 덜 하겠죠. 제가 인터넷 방송을 맨 처음에 했을 때 진짜 그 영상이 있다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을 정말 못합니다.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환경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자, 앞에 지금 이 고민 상담 글 채팅창을 놔두고 계속해서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저한테는 많이 익숙한 거죠. 내가 막 이거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계속 해온 거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더 좋게 보일 수 있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글쓰기 분도 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이상적인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단번에 못해도 좋아요. 단번에 못해도 좋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이상적인 모습과 흡사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뭘 도전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려고 해요 라는 논장이 여기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특성이 아니에요.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좋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먹는 것이든 게임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그리고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건 포기를 안 하잖아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닥에 누워있겠지. 본인이 개선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그냥 게으른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감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자신감을 기르는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한번 해봐요. 계속해서 그게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면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시면 죄송해요. 난 인간이길 포기했다 막 이러지 마시고. 플레이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어떡하죠? 제 목소리가 좋은데 왜 본인의 고민이 되셨죠? 방송을 너무 하루 종일 보고 계신가요? 제 목소리 들으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사세요. 아주 바람직한 고민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딩인 여학생이에요. 제 고민은 식생활입니다. 저는 어릴 땐 꽤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2에 들어와서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옛날엔 그렇게 잘 먹더니 요즘 들어 왜 그렇게 안 먹어? 라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건 저도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거든요. 저녁은 편의점에서 때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아서 오늘은 배가 안 고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렇게 밥을 안 먹을까 하고 어머니한테 나 오늘 배 안 고픈데 안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 라는 대답이 나와서 먹긴 먹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든 고프지 않든 먹을 걸 생각하면 뭔가 좀 입맛이 없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 몸이 거부하는 것 같아서 목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급식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고 있어요. 급식비 너무 아깝다. 너무 안 먹어도 그러니까 가끔씩 먹긴 먹는데 항상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느낌이 견디기 힘들고 평소에도 별로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안 먹는 편이에요. 근데 배가 고플 때도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일단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먹었던 사람이 덜 먹는다고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게 난 좀 원인인 것 같아.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 정황상 주변에서 옛날엔 그렇게 잘 먹더니 왜 이렇게 안 먹어? 이것 때문에 압박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론일 뿐인데 좀 정해진 체형이 있대요. 내가 의도적으로 체형에 변화를 줘야겠다, 뭐 운동을 해야겠다, 살을 찌워야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 그냥 평범하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고정된 그 신체로 그게 이렇게 기준이 맞춰진다고 하는데요. 되게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는 체형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글쓴이 분의 증상이 심화가 되면은 거식증 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식을 아예 거부하는. 일단 몸이 가는 대로 해봐요. 몸이 가는 대로. 억지로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만 챙겨 먹으시면 됩니다. 일단 비타민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타민제 같은 거를 챙겨 먹고, 지금 몸무게가 몇이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살이 좀 있다 하면은 이제 필수 영양소들만 섭취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미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면은 더 굶어버리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한의원 같은 데서 처방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생각은 그렇거든. 진짜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잠깐 쉬게 해주는 거지, 몸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알아서 영양소를 찾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먹으면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맞는 말이네. 전문의한테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이런 거보다 훨씬 증상이 뚜렷하니까 의사한테 상의를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조언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뭐지 이건? 다음. 우울할 때 대처법 좀 추천해주세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은따가 된 학생입니다. 나이는 적지 않은데 요즘 아이같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잦아졌어요. 보통 그럴 때마다 발을 잡아 들어서 귀에 대서 여보세요? 막 이런 미친 짓을 하면서 혼자 풀었는데 요즘은 이런 방법도 안 통하네요. 야 뭐야 그거 무서워. 왜 그래?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울할 때 어떻게 푸는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뿌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면은 이쁜 배경을 보고 우울함을 풀 때도 있고, 낮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아요. 난 집에서만 항상 혼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저는 제 나름대로 우울증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한 감정에 계속 휘둘리게 놔두질 않아요. 그게 한번 내 마음을 잠식해버리면은 계속해서 그게 빠져들거든요. 이 우울증에 계속 몸을 맡겨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그거를 확실하게 컨트롤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리고 우울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우울감이 몰려오는 요인 중 하나가 수익, 미래가 안 보일 때,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우울감이 극도로 달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울감에 몸을 맡겨서 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돈이 미래가 잘 안 보여서 우울증이 좀 찾아올라 그러네? 안 되겠다. 오늘부터 개빡세게 방송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청 방송을 열심히 합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수익이 올라요.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때쯤 후원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상하네. 어쨌든간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울증의 근원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그걸 아주 노련하게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단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도 글쓴이한테 잘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울증을 대처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이 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전부 다 맞지는 않다는 거,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대표적으로는 운동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고, 독서, 요리, 뭐 게임도 그중 하나일 테고, 일단 방구석에 혼자서 가만히 막 어둡게 방 불 꺼놓고 우울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누가 꺼내주길 계속 기다려선 안돼.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손을 뻗어준다고. 파이팅 합시다. 제 사랑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외국에 편입 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외국인 남자이며 벌써 2년째 남몰래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날 알아봐주길 원해서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늘 붙어있고 손도 잡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저에게 관심도 없는지 늘 먼저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고 혹은 다른 여자와 비교까지 해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입생 중 한 명이 10번 정도 만나봤을 뿐인데 비싼 선물을 주더니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상담을 해봤지만 다들 어차피 못생겼고 성격도 별로라서 신입생이랑 사귀라는데 제가 사귀어본 적도 없고 제 마음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을 서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그게 내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고백한다고 그 고백도 못 받아줘? 아 물론 내가 마음이 확고하면 이 사람은 전혀 이제 마음이 안 끌리면 안 받아주는 게 맞죠. 근데 2년 전부터 짝사랑 해온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막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죠. 2년 동안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날 안 돌아봐줬잖아. 애초에 어필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뇌에서 꼬여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일단 하나씩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인 남자래요. 일단 시작부터. 아무리 외국에 편입 중이라고 해도 진짜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아니면 외국인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계획이 전혀 없나요? 그냥 이거 내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외국인 사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힘들 거란 얘기지. 국내 연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2년째 남몰래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짝사랑. 혼자 좋아하고 있죠.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는 거일 수도 있고 아는데 모른 채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둘 다 안 좋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날 알아봐주길 원해서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늘 붙어있고 손도 잡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대. 정작 고백은 안 해본 것 같아. 이 사람 자신의 마음을 입으로 직접적으로 전해본 적 있나요? 은근히 그냥 그렇게만 하면서 알아봐주기를 원하는 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야. 정작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혀 안 와닿을 수도 있죠. 그럼 뭐 먼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겼대. 왜 그런 사람을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짝사랑에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뭐가 좋은데. 그걸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지금 단점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좋아해요? 그걸 사귀게 되면은 그게 여실히 다 드러날 텐데. 단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그러면 사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생 중에 한 명이 10번 정도 만나봤대요. 10번 정도 만나봤으면 이미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마음을 철벽을 쳐놨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랑 10번을 만나요? 진짜 편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해서 당황스럽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글쓴이가.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돌려서 지금 2년째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던 그 사람한테 본인이 행동이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지금 본인 글쓴이의 입장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 10번 정도 만났으면 난 충분히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비싼 선물을 주면서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글쓴이를 아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를 업신여기고 다른 여자랑 비교를 하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그런 사람을 2년 동안 짝사랑했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버리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 맨 마지막 문장에 써있네. 제가 사귀어본 적도 없고 제 마음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연애가 처음이구나.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어요. 연애 처음 하면 좀 그럴 수 있죠. 한 번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목조목 따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짝사랑하고 있던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 나를 좋아해주는 이 비싼 선물도 주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고백까지 해준 이 고마운 사람보다 뭐가 더 나은지를 생각해봐. 결론은 연애를 일단 해봐. 좀 연애를 해봐.
내가 결혼을 전제로 엄청 진지하게 막 고민해서 고백 받아줄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외모가 좋아? 그럼 그 사람이랑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다 보면은 외모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 재력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재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약간씩 바뀔 겁니다. 약간씩 좀 슬픈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대신에 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뭔가 하나에 홀려가지고 그것에만 막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제 조언이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걸로 오늘 고민 상담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막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생각났는데,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고민 상담 중에서 가장 내가 쉽고 잘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연애가 맞는 것 같아. 연애 쪽 고민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것들을 쓰지 마라가 아니라 연애 쪽이 내가 재밌고 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연애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고민 상담 글을 많이 써주세요. 내가 조언 많이 해줄게.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